먼저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지금까지 변수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우측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변수를 만들어서 좌측에 저장시키는, 대입시키는, 할당시키는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대입 연산자의 우리 기호는 즉 수학 개념의 등기호지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변수에 7일 값을 정수로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로 가져와 보면 x 값을 가져와 봅니다. 그래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자, 7값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즉 우측에 있는 데이터 값들은 이 정수뿐만 아니라 문자열, 그 다음에 실수, 다양한 또는 변수, 수식값, 다양한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수행돼서 좌측에 있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할당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흔히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할당 연산자라고 하고요. 자, 기호는 즉 등기호 하나를 사용합니다.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중 연산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죠. 자, x값 또는 y값 또는 z값을 0으로 줬습니다. 0으로 준 상태에서 프린트를 가져와 보면 x, y, z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S0값, S0, Y0값, Z0값 나오죠. 그 다음에 치환을 할 수 있는 값도 나오죠. X, Y는 대입 연산자를 중심으로 좌측에 변수 2개, 그 다음에 우측에 값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10, 20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S, Y를 실행을 시켜보면 10은 S값 변수에 20 값은 Y 변수에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들은 우측의 데이터 값들을 좌측 변수에 할당시키고 대입시켜라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산술 연산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들은 즉 우리 사측 연산자입니다. 수학 개념에서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사측 연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수학 개념들하고 같이 그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나누기 중에 이 즉 목 나누기와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사측 연산자들은 코드 즉 파이썬 코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우리 퍼센트 기호들은 전 시간에 배웠던 문자열 포매팅에서 서식 지정자로 사용되게 되고요. 자, 산술 연산자에서는 이것은 나누기인데 즉 나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연산자들은 수를 나눠서 3배수라든가 또는 4배수, 5배수에 나타나서 0으로 떨어지면 배수가 되고 1로 떨어지면 나머지로 떨어지면 배수가 아닌, 또는 수를 나눠서 2로 떨어지면 0으로 2로 떨어지면 짝수,
1로 떨어지면 홀수, 이런 개념들과 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연산자는, 이 연산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1, 그 다음에 1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1을 해보니까 어떤 값이 나오느냐. 자, 0값이 나오죠. 다음에는 즉 나머지 이 슬래시 두 가지는 즉 몫입니다. 목의 나머지.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 다시 한번 나머지 나누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변수에다가 10 나머지 1을 했습니다. 그래서 B를 가져와 보니까 그렇죠. 0이죠. 2를 10에 1을 나누면 자, 5는 나머지입니다. 0이 떨어지니까 5는 몫이고 0이 나머지이기 때문에 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시계로 한번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을 2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프린트를 C로 가져보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1이 떨어지겠죠? 1이 떨어집니다. 5는 몫입니다. 10에서 1이 떨어지니까 즉 나머지는 1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나누기하고 그 다음에 몫을 나누는 나머지 나누기,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에 대한 나누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조건문이라든가 논문에서 짝수, 홀수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를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 즉 사측 연산자, 산술 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들을 합치는 것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에서 사측 연산자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실습을 진행 않고요. 수학 개념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실습을 진행해 드릴게요. 뒤에 5라는 값을 D 변수에 줬습니다. 그리고 또 D이란 변수, 즉 D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D 변수에 그다음에 플러스, 즉 이 부분들은 산술 연산자죠. 산술 연산자, 사측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붙였어야 됩니다.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되죠. 복합 대입 연산자는 같이 이렇게 붙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0을 했습니다. 자, 이 개념은 D는 D 플러스 10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산술 앞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풀었으면 D는 D 플러스 10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터. D를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15가 나오죠. 15가
이처럼 산술 복합 대입 연산자, 즉 산술 플러스 대입 연산자를 붙였을 때는 항상 이렇게 붙였어야 되고요. 여기 풀었으면 D는 D 플러스 10이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플러스만 실습을 진행했지만은 우리 산술 연산자를 다 같이 쓰고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붙여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똑같이 산술 연산자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실습해 볼까요? 자, 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는 곱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자 5를 이거는 2 곱하기 10입니다. 2는 5이기 때문에 5를 곱하기 10이니까 50이 되겠죠. 그렇죠? 5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드의 기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파이썬에서는 한 문장에 하나의 인터프린트를 요구합니다. 한 문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세미콜론을 한 문장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한 코드가 마무리 끝났다. 세미콜론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쓸 때는 쓰고 코드를 끝낼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작성해 주시면 한 문장으로 코드가 작성돼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 줄로 사용해서 간결하고 좀 편리하게 또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건문, 반복문 배우겠지만은 즉 조건 반복문하고 많이 관계연산자들이 논리연산자들이 같이 사용됩니다. 관계는 피연산자들끼리 비교를 해서 크냐, 작냐 또는 같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연산자들을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관계연산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이 자, 저희도 우리 대입 연산자 사용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등교 하나 있는 것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만약에 관계연산자에서 같다라고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이 등교를 하나를 더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대입 연산자고 같다는 항상 등교 2개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들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 값을 S 변수에다가 10을 줬습니다. 그리고 Y 변수에다가 20을 줄까요? Y 변수에다가 20을 줬습니다. 20을 그러고 나서 관계를 한번 즉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X는 Y하고 같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X는 Y하고 같냐, S는 Y하고 같냐,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다는 그런 관계는 등교 2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문장을 끝내겠습니다. 또 프린트를 가져와서 X는
y와 같지 않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느낌표는 같지 않다. 즉, 부정, not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단한 문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프린트를 시작해서 x, 그다음에 y 를 실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연산자 또는 앞으로 배울 논리연산자들은 항상 결과값들이 관계가 또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파이썬에서는 참을 1 또는 거짓을 0으로 표현합니다. 참, 거짓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냐 다르냐, 같지 않냐, 이런 연산자를 관계연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연산자들은 특히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조건문 배우실 때 제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는 같지 않다, 같이라는 부정이고, 같을 때는 항상 이렇게 등교 2개를 사용을 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우리 수학에서 배웠지만은 and, or가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and는 P연산자, and를 중심으로 양 P연산자, 좌우 P연산자가 고기 때문에 다 참여해야지 참입니다.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참이죠. 한번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3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f값을 5로 줬습니다. 문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값을 10으로 줬습니다. 10을 g라는 변수에 저장시켜 놨죠. 그 다음에 h를 20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2는 F입니다. 자, 2는 3이죠. F는 5입니다. 여기에서 등교 2개는 관계연산자라겠죠.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연산자들은 또 관계연산자들하고 같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and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도 결과값은 참,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g는 10이었죠. g는 10. 그래서 10과 다음에 h가 같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을 주시면, 자, 그러면 and는 고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P연산자도 참여해야 되고 우측에 있는 P연산자도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G가 10이죠. H가 20이죠. 또 E는 3이죠. F는 5입니다.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 값은 거짓이 되겠죠. 이죠? false가 됩니다. false. 그 다음에 5를 한번 해볼까요? 5. 이번에는 5도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5는 하나만 참여도 참여잖아요. 근데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도 5도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한번 해볼까요? 이 변수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 같거나 틀리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지는 같냐. 그래서 출력을, 결과값을 보면 하나만 참여해도 참여이다.
그래서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입니다. 들었죠? 5호는. 쉽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and, 5호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선순위도 이것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실습을. 자, 이번에는 i를 90으로 줬습니다. 90으로. 자, 문장을 끝낼게요. 그 다음에 j를 85로 줬습니다. 85로.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는 80보다 크거나, 자, 80 해보겠습니다. and. 그 다음에 j는 80. 그리고 또 프린트를 진행해 볼게요. 몇 가지를. 자, 5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는 195. 그러나 5입니다. 5. 그 다음에 j는 80. 결과값은 여러분들이 and는 양쪽 피연산자가 다 참여해야 되고 5호는 하나만 참여해도 참여입니다. 결과값들은 이렇게 다 참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뭐는 다른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펜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외우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다스트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줄여서. 그 다음에 가로 연산자. 즉 연산자 우선순위를 헷갈리실 때, 또는 외우기가 힘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우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로를 쳐주시면 그게 우선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연산자,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제일 빠른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지금 우리 배웠던 논리 연산자, 이런 순으로 연산자가 우선순위로 연산 계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로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단항,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우리 산술 연산자 했죠?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비트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으로 이렇게 연산자를 우선순위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들은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우리 수학 개념의 산술, 즉 사칙 연산 개념들. 여기서 목 연산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들은 배수를 나타낸다든가 또는 짝수인지 헛수인지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 즉 사측 연산자, 즉 산술 연산자에 바로 붙여서 대입 연산자가 복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 대입 연산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는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거나 관계, 피연산직결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부가값들은 참, 거짓으로 나타난다. 참은 1, 그 다음에 거짓은 0이다. 항상 결합값들을 나타낼 때 앞에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들은 and, 5가 있다. 물론
다른 연산자도 많이 논리 연산자가 있지만은 AND OR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AND는 양 P 연산자가 다 참여해야지 참이고, OR는 한쪽만 참여해도 참이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는 괄호, 단항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비트, 관계, 논리 연산자 순으로 연산자가 우선순위로 계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술 연산, 즉 연산자는 오늘 수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